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역대 영부인을 방문해 협치 의지를 전하거나 동물권 보호 등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데요. 그간 조용한 내주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대로 따로 발언하거나 혼자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행보입니다. 제 같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가 유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돼도 영부인 활동은 없다며 이른바 가족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언했던 영부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기관인 제2부속실을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그런데 취임식과 바로 직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공식 석상에 데뷔한 김건희 여사는 그 이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시작했고 연일 뉴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보수파 진영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듯합니다. 자, 우선 김건희 여사가 어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를 만난 것과 관련해 특히 보수파 진영에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 비판의 핵심은 보수파 진영 출신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지층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행보를 지지하는 편에선 지난달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먼저 예방했고 취임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갖췄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찾아갔다는 점에 비춰 보수파 진영의 전직 대통령 및 그 부인을 먼저 챙긴 다음에 상대 진영의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갔으므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행보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자, 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보수파 진영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보다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조만간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씨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씨를 만난 것을 두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제날 출근길의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의 봉하행에 대한 의미를 묻자 윤 대통령은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느냐며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야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관심을 보이는 여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직 대통령 부인을 한번 뵙고 인사하는 건 조용한 내주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전직 대통령들의 부인을 순차적으로 만나는 것을 두고 이게 조용한 내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한데요. 왜냐하면 이 같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치의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 김건희 여사의 봉하행은 지지층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업적에 비해 과대 포장됐고 그 중심엔 좌파들의 우상화 작업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함으로써 그들의 우상화 작업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어버렸는데, 더군다나 지난 대선 기간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죠. 해당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나는 노무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거든. 우리 남편 노무현 연설 외울 정도거든. 진짜 누구보다 정말 좋아했어. 그런데 문재인하고 너무 다르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 연예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수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르며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윤 후보는 2009년 대구지검에 있을 때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며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아갔기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날 권양숙 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절을 다룬 영화 변호인을 보고 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기억을 소개했다고 하죠. 많은 기사들이 조금 전 저의 표현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절을 다룬 영화라는 수식어로 영화 변호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히 명확히 말하면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화 변호인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송물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영화적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허구가 포함된 영화인데 역사적 배경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노무현 지지층과 좌파 지지층에선 영화 속 주인공 송강호와 노무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흥행을 하자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어디까지가 논픽션이냐 이런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당시 불임 사건의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를 비롯한 당시 판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허구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왜곡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불임 사건의 재판장 출신인 서석구 변호사도 당시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불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훗날 보수로 전향했습니다. 제처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간 첨예한 논쟁이 있는 영화 변호인을 마치 실제 실화인 것 마냥 추켜 세웠다는 건 우파 진영으로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날 김건희 여사는 사저 외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도 방문했다고 하죠.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도 논란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노무현재단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내 건립을 추진해온 노무현 기념관을 문체부와 김해시 관광사업으로 변경하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이란 이름으로 건설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문체부와 김해시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을 두고 서울 종로구에 333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노무현 센터와의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333억 원을 들인 서울 노무현 센터와 중복 논란을 피하려고 변칙을 동원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도 노무현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권양숙 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잣대로 보면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2017년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 딸 노정현, 아들 노건호, 조카 사위 연철호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 뇌물을 수수했고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를 주고받은 것은 검찰 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라며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노 전 대통령 일가에서 일어난 음습한 뇌물 공모 혐의에 대한 규명과 단죄, 그 돈에 대한 환수 없이 적폐청산은 공허한 말장난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한창 시작했던 때였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노무현 일가 뇌물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씨를 예방했다는 기사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이 뇌물 얘기와 관련한 댓글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씨를 만난 것에 따른 부적절성을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조만간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씨도 만날 거라고 하죠. 제발 이 계획을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